안녕하세요. 빌린드 렌트카의 사장 겸 영업 홍보 정비 사무 예약 접수랑 이제 회계를 맡고 있는 빌이에요. 영상을 좀 늦어도 일주일에 한 개 정도는 올리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기간이 좀 생겼어요.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한국이 좀 많이 추웠던 것처럼 오키나와도 좀 많이 추웠어요. 한 영상 13도까지 떨어졌는데 그때 또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컨디션이 좀 완전 메롱했었고요. 그리고 이게 감기에 걸려가지고 좀 해롱거리다가 이제 웹툰 안 본 거를 찾아봤는데 그게 덴마였어요. 이게 네, 그래서 일상생활에도 좀 지장을 좀 받다가 그러다가 이제 지난 주말에 드디어 이제 오키나와 날씨가 이제 확 풀리면서 따뜻해지기도 하고 이제 구름도 많이 거치고 해가지고 이제 애들하고 동네에도 막 좀 놀러 다니고 하다 보니까 뭔가를 좀 찍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영상은 근데 뭐 이런 영상까지 필요할까 싶기는 한데 이제 일본 차들이 이제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차들이랑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렌트카 차종을 이제 고르실 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게는 뭐 차가 워낙에 없으니까 뭐 해당이 잘 없는데 그 여행 인원과 그리고 그 인원 구성에 따라서 어떤 차종을 골라야 적합한지 좀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오키나와뿐만 아니라 일본 렌트카 업계가 렌트카 차종을 이제 흔히 경차, 소형차, 하이브리드, 중형차, 뭐 그리고 미니밴, 스포츠카 이 정도로 나누는데 한국이랑 좀 다른 게 있죠. 네, 그 소나타나 그랜저 같은 이런 중형 세단 클래스가 차종이 많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좀 비싼 편이고 대신에 소형차 클래스가 뭐 1리터, 1.3리터, 1.5리터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이 세세하게 나뉘어 있고요. 요금도 다 달라요. 그리고 요금은 살짝 비싸지만 이제 하이브리드 클래스가 따로 있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좀 보기 힘든 뭐 7인승, 8인승의 미니밴 이런 게 좀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편이고요. 저희 빌린드 렌트카는 지금 1.5리터 소형차 3대만 있어요. 이거를 지금 좀 싸게 좀 드리고 있는데 뭐 아무튼 설명을 좀 순서대로 이렇게 쫙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클래스별로 설명을 막 하다가 보니까 대본을 써봤는데 내용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본을 그냥 싹 없고 그냥 간단하게 인원수 몇 명당 적당한 차종은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네, 우선은 한 명인데 뭐 아무거나 고르시면 되겠죠. 뭐 취향대로 예산대로 고르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2명인데 네, 역시 뭐 아무거나 고르시면 되겠죠. 뭐 제일 작은 경차로 골라도 뭐 짐 싣고 뭐 하고 넉넉합니다. 근데 박스형 경차 고르시면 완전 널찍하고 좋은데 한국에서 예약하시는 경우에 아마 경차 제공하는 업체가 별로 없기도 하고 이제 이런저런 할인이나 프로모션이 이런 소형차 이런 하이브리드 차 이제 위주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 경차는 이제 한국 경차보다 좀 작아요, 규격이. 그래가지고 아무거나 고르시면 되는데 여유가 된다면 로드스터 같은 이런 2인승 오픈카 짐 별로 안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뭐 중형 캐리어 2개 정도는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오픈카 타고 다니면 정말 재밌거든요. 근데 이게 뭐 좀 비싸기도 하고 외국인은 렌트를 잘 안 해준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마 물량 자체가 많지가 않아서 이게 외국인한테 일부러 안 해주는 게 아니고 아마 일본인들이 다 예약을 해가지고 물량이 없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저희가 올해 봄에 이 마츠다 로드스터 신형 모델로 하나 구해오려고 노력 중이니까 네, 기대를 좀 해주시고요.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3명, 뭐 어른 3명인 경우는 어른들 아이 하나, 뭐 어른 하나 아이 둘이든 실질적으로 뭐 짐의 양이나 필요한 실내 공간은 별로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뭐 아이가 어리면 아이 짐이 더 많은 경우도 있을 건데 3명까지는 소형차, 그 중에서도 이제 1리터급 제일 싼 그 클래스도 탈만해요. 대표적으로 토요타 비츠 뭐 같은 급으로 뭐 닛산의 마치나 뭐 마츠다 데미오가 렌트카로 많이 쓰이는데 이게 모닝이나 스파크보다 살짝 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는데 3명까지는 불편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4명, 어른 4명이든 뭐 어른 둘 아이 둘이든 뭐 어른 셋 아이 하나 뭐 하여튼간에 이게 제일 많은 패턴일 거라 생각이 드는데 짐을 정말 간소하게 잘 꾸렸다면은 이제 1리터급 소형차도 탈만은 한데 이제 이런 경우는 아마 거의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최소한 이제 1.3리터 혹은 1.5리터 그 소형차 이상으로 이제 가셔야 할 거예요. 이 급에서 렌트카로 많이 쓰인 차 중에 실내 공간 괜찮은 게 이거 혼다 피트하고 닛산 큐브나 뭐 노트, 토요타 같은 경우는 이제 카롤라가 많이 쓰이죠. 예산을 좀 더 쓰시면은 뭐 이런 프리우스도 좋고요. 근데 프리우스는 할인 잘 안 나오는 것 같긴 하던데 연비 좋고 뭐 차 좋고 좋은 차예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1.5리터 하이브리드 차량인 토요타 아쿠아 그 글로벌 네임이 프리우스 C라고 하는데 이 하이브리드 소형차가 있어요. 이게 일본에서 진짜 많이 타는 차고 렌트카로도 물량이 되게 많고 이렇게 많이 볼 수 있는 차인데
이게 하이브리드 클래스로 구분이 돼가지고 할인이 없으면 은근히 비싸요. 이게 물량이 많다 보니까 할인도 잘 나오긴 하는데 아무튼 연비는 좋죠. 연비 좋고 뭐 1리터 20km 우습게 가는 그런 차인데 1.5리터급으로 구분은 되지만 이제 실내 넓이가 1리터급 차량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모닝보다 약간 크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4명이 타시기에는 조금 짐 싣고 하시기에 좀 불편한 차니까 참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토요타의 따끈따끈한 이제 신상 CHR, 이게 하이브리드 소형 SUV인데 크기 자체는 이제 우리나라의 코나나 뭐 그런 차량들이랑 동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2열이, 그러니까 두 번째 뒷좌석이 그렇게 보기보다 넓지가 않아요. 그래서 체격이 큰 어른 4명 타시면 좀 좁을 수가 있고 뭐 아이 타는 정도면 큰 문제 없을 건데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마음에 드는 차인데 어른 4명 타시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가게가 워낙 초소형이라서 차종을 딱 집중하다 보니까 우선은 4명 쓰기 좋으면서 작은 차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1.5리터급에서 실내 공간, 트렁크 공간 끝판왕이 바로 이 토요타 포르테라는 차예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제 미니밴급, 이제 카니발 같은 차량을 이제 앞뒤로 반 잘라가지고 만든 차라고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실내가 넓고 오로지 그거에만 중점을 맞춰서 만들어진 차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아래 링크에 글을 읽어주시고요. 이게 저희 빌리드 렌트카의 주력 차종입니다. 저희 가게차는 이제 한 세대 전 구형인데 지금 이 신형 포르테와 그리고 신형 스페이드 차도 지금 나와 있어요. 이게 렌트카로 많이는 안 나와 있고 소량 나와 있는데 이 차가 사실 좀 차 구조 자체가 대량으로 막 렌트카로 막 쓰기에는 조금 안 맞는 점이 좀 있어가지고 가정용으로는 굉장히 인기가 있는 차종인데 렌트카로는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있긴 있는데 아무튼 뭐 그런 설명을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명으로 넘어가서 현실적으로도 어렵지만 이제 일본 법률적으로 경차는 못 빌려요. 이제 일본 경차는 법적으로는 이제 4인승이거든요. 그리고 소형차 같은 경우도 좀 애매해지는데 어른 5명이라면은 이제 외건이나 아니면 미니밴으로 이제 가셔야 되고요. 그래야 짐을 다 이렇게 실어요. 앉는 것도 앉는 거지만 짐을 다 실을 수가 있고, 그리고 어른 5명이 여유 있게 편하게 이제 앉으려면은 이제 8인승 미니밴을 고르셔야 하는데 얘는 좀 오래된 차예요. 근데 이거 신형도 기본적으로 비슷한 크기에 비슷한 구성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차는 셔틀용 차여서 저희가 렌트를 해드리는 차는 아닌데 다른 이제 큰 회사들은 이제 미니밴 이런 차량들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7인승 미니밴은 지금 이 차는 토요타의 아이시스라는 차량이고 최근 단종이 됐는데 렌트카 물량은 아직 남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런 7인승 미니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카렌스랑 뭐 거의 같은 차예요. 근데 세 번째 시트 3열은 어른 앉기엔 좀 좁고 아이들은 뭐 앉을 수 있는데 그냥 커다란 외건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짐 싣기 좋은 그런 차. 그런데 이제 오키나와는 이거 말고 이제 8인승 미니밴 렌트카 물량이 워낙 많아서 이제 일본 어디 가도 미니밴을 이렇게 쌓아두고 렌트하는 지역이 아마 없을 건데 그런데도 성수기에는 그게 다 나가버려가지고 이제 못 구해서 난리가 나죠. 이게 어른의 나이 하나라면은 이제 프리우스나 5인승 소형 외건 차량, 얘는 이제 요즘에 렌트카로도 많이 있고 뭐 그런 차량인데 이 카롤라 필더 같은 차량도 괜찮긴 할 거고요. 뭐 어른 둘 셋, 아이 둘, 뭐 어른 둘 아이 셋, 뭐 어른 하나 아이 넷, 뭐 이런 아무튼 이런 경우라면은 1.5리터 소형차도 탈만은 합니다. 저희 가게에 있는 저런 포르테 같은 차량이면은 실내가 넓어서 짐도 많이 들어가고, 토요타의 시엔타나 혼다의 프리드 같은 차, 이거 시에나 아니에요. 시에나는 미국 전용 모델이어서 일본에는 없어요. 이런 건 이제 초소형 7인승 밴, 이제 일본에서는 농담으로 미니밴이라고 부르는 차종인데 이런 것도 5명이 여행하기에는 되게 괜찮아요. 짐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 또 실내가 넓어서, 또 이런 차량들 뭐 당연히 3열에 어른 앉기는 좀 불편하지만은 5인승으로 쓰기에는 딱 좋은 차인데 이런 차들도 근데 은근히 또 렌트 비용이 좀 나갈 거예요. 이제 얘는 혼다의 이제 프리드, 이제 얘도 아까 시엔타랑 비슷한 컨셉의 차량인데 렌트카로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좀 여유있게 편하게 타시려면은 이제 7인승, 8인승 미니밴, 예산을 조금 아끼시려면은 이제 5인승 외건 차량도 괜찮아요. 이 카롤라 필더의 하이브리드 차량이 할인 물량이 꽤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연비 좋고 쓸만합니다. 요즘에는 지금 다들 잘 뿌려가지고 컴팩트하게 잘 하시니까 해서 오시니까 이런 뭐 5인승 외건이나 프리우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6명으로 가면은 이제 이런 8인승 이제 미니밴 차밖에는 답이 없어요. 사실 6명이 타면은 3열을 이렇게 지금 하나만 놓고
가는 의자를 접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옆에 짐이 이제 들어가는데, 짐을 많이 갖고 오면 생각보다 짐 싣기가 좀 빠듯할 거예요. 어지간하면 다 여기도 뭐 다 들어는 가는데 공간이 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소형차 2대를 빌리느냐 아니면은 요 8인승 차 1대를 빌리느냐, 그래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작은 차 2개 빌리는 게 더 싸게 먹힐 때도 있어요. 그래서 잘 알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7명이 되면은 그냥 저기 소형차 2개를 빌리는 게 훨씬 편해요. 짐을 정말 잘 꾸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2명당 캐리어 하나?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캐리어를 한 3개 정도만 갖고 오시면은 요 뒤쪽으로 캐리어가 이제 실리긴 실려요. 그래서 7, 8명이 타는 경우에는 이 뒷자리 이 3명 자리도 그렇게 좁지는 않아서 탈만은 해요. 근데 탈만은 한데 짐 공간이 이제 이거밖에 안 돼요. 이게 지금 캐리어가 큰 거 2개에다가 뭐 위에가 공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마 좀 짐이 많이 안 들어갈 거예요. 작은 캐리어 3개, 큰 캐리어 2개. 네, 그래서 8명부터는 2대 가셔야 합니다. 일본 운전면허 체계상 이제 일반적인 국제면허로 빌릴 수 있는 차량은 이제 9인승까지인데, 이게 승용 미니밴이 이제 7인승 아니면 보통은 이제 8인승 차가 많은데 8인승까지만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의 스타렉스 같은 그런 상용 밴을 다인승으로 만든, 뭐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10인승 아니면 12인승 밴도 있는데, 이 차들은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대형 면허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국제면허증에 이제 그 B만 도장을 찍히는데, 그 D가 찍혀 있는 분들은 그 10인승 넘어가는 차들도 운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그 D가 찍혀 있으면은 29인승 미니버스까지 운전이 가능해요, 일본에서. 근데 그 렌트비도 되게 비싸고 빌릴 수 있어요. 근데 물량이 꽤 적어서 되게 빌리기 힘들어요. 빌릴 분은 없겠지만은. 네, 오늘은 저희 가게에서는 이제 빌리지도 못할 뭐 일반적인 일본 렌트카 업계 기준으로 인원수에 맞는 적당한 렌트카 고르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중형 세단, 그러니까 소나타나 그랜저 같은 차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했는데요. 일본에서 그런 차를 찾으면은 뭐 이런 이제 캠리나 뭐 혼다 어코드, 일본 내수용으로는 뭐 마크 X나 뭐 크라운 같은 차들인데, 이 일본에서는 사실 중대형 세단이 별로 인기가 이제 없어요. 회사 법인 차량이나 아니면 정말 세단이 좋아가지고 세단만 타시는 분들, 아니면 진짜 뭐 이 형님들 이제 타는데, 이 비율로 치면 정말 굉장히 소수만 탑니다. 뭐 렌트카 물량도 별로 없고 많이 비싸가지고 따로 말씀드릴 게 없는데, 한국에서는 뭐 이런 차량 많이 타시니까 뭐 이걸 따로 권하기도 뭐 하고, 캠리 하이브리드가 렌트카 물량이 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차는 좋은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그 머스탱이나 뭐 박스터 아니면 뭐 미니 컨버터블 아니면 렉서스 뭐 BM, 벤츠, 아우디 이런 차들만 렌트해준 회사들도 있어요. 일본 본토에 가시면은 대도시에 가면은 이제 그런 슈퍼카 렌트해주는 막 그런 데도 있는데, 오키나와에도 있어요. 그 공항 바로 앞에 보면은 그 가게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유 있으시는 분들은 그런 가게도 괜찮겠죠? 네, 그럼 지금까지는 니다이카나이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 빌드 렌트카였고요. 저희는 일단 로드스터 1대랑 그리고 뭐 소형차 1대 정도 천천히 올해 중에 좀 늘려볼 생각이에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개를 해야 하는 아? 동영상인데 왜 동영상을?